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뷰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뜨거운 경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폭탄 소식부터 국내 소식의 반응, 그리고 슈퍼리치 쟁탈전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심장도 같이 뛰는 느낌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EU와 멕시코 30% 관세 폭탄, 우리는 25% 선방인가 착각인가? 자, EU와 멕시코가 30%로 폭탄 관세가 받았어요. 근데 한국은 25%로 약간 낮게 보이죠? 이게 선방한 걸까요? 아니면 착각한 걸까요? 트럼프는 미국 적자를 줄이기 위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EU는 무역전쟁은 피하고 싶다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또한 불공정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 그럼 한국은 25%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관세를 받았는데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수출 관세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수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코스피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도 오늘 7.15%, 0.23% 상승하며 마감했고, 특히 현대차가 2.5% 상승하고 기아는 1.8%로 올랐네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0.5%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로 연기되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25% 관세는 EU나 멕시코의 30%보다 낮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이 여전히 타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 경제 침체가 걱정 끝났다? 미국 전문가들이 관세 정책발 경기 침체 위험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증시는 주요 자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관세 이슈와 무관하게 소비 및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강한 고용 지표가 시장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증시도 이런 글로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증시 반응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가 3.2% 상승, LG화학은 2.1% 상승, 반면 현대중공업은 1.3% 하락하며 조선주가 약세를 보였네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 회복 신호는 한국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원화 강세로 한국 수출주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미국 CPI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 과연 시장이 계속 웃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계 대출이 꽉 막히자 슈퍼리치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슈퍼리치가 수익원이네요. 즉,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전환하고 있죠. 가계 대출 규제로 일반 고객 대상 신용 공급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은행은 고액 자산가 중심의 프라이빗 뱅크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 및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자, 시장 반응 볼까요? 금융주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고, KB금융이 1.5% 상승, 신한지주는 1.2% 올랐고, 하나금융은 0.8% 하락. 그래서 슈퍼리치 타깃 상품이 늘어나면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모습이네요. 자,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은행들이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슈퍼리치 고객층은 고수익 상품 판매로 은행의 수익성을 방어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산운용 관련주,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이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입니다. 못 만들어서 못 판다, 없어서 못 판다. 항공기 대란에
주가가 폭등했다. 에어버스와 보잉 주가가 벌벌 날았네요. 자, 전세계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항공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고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쪽 수요에 맞춰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버스와 보잉 등 주요 항공기와 제조사의 수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공급망 병목 성장에도 고가 수주로 실적 개선이 높아지고 있네요. 특히 에어버스는 올 2분기 주문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보잉도 737 맥스 생산을 확대하고 있네요. 증시 반응 볼까요? 미국 증시에서 보잉은 4.8% 등 에어버스는 유럽 시장에서 5.2% 상승, 한국에서는 항공기 부품 관련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7% 상승, IG 넥스원은 2.9% 상승했네요. 자, 그래서 항공기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죠. 한국의 항공우주 관련주,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은 AI 인재 싹쓸이하고 있다. 클라우드를 점점 키우는 쿠팡이 AI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을 물류 시스템과 배송 서비스 등의 AI 적용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IT 유통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자, 증시 반응 볼까요?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서 2.3% 상승,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AI 관련 기대감으로 1.8% 상승, 카카오는 1.2% 상승해서 쿠팡의 AI 전쟁 진출이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과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네요. 한국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관련 투자자를 늘리고 있죠. AI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 관련주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쿠팡의 다음 행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외국인의 매수가 폭발했다. JP모건 코스피가 2년 내 5천이 돌파 가능하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폭풍으로 매수하고 있죠. 지금 화력이 세 보이네요. 코스피가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에 나섰네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업종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관세 이슈가 변수로 남아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쓸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다음입니다. 집값 꺾이자 건설주가 흔들흔들. 국내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의 실적 부진과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미분양 물량 증가와 프로젝트 사업도 지원되고 있네요. 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건설주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네요.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여파로 건설 수주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반응 볼까요? 현대건설이 2.1% 하락, GS건설 3.4% 하락.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냉각이 당분간 건설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올 경우에 반등 가능성도 있죠. 건설주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게 당분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감으로 맨 위에다 써놨습니다. 다음 주 물가지수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주 물가지수에 증시 운명이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하에서 전면 재조정에 들어갔고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단러 환율 암호화폐 리플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 주 미국의 6월 CPI가 발표 예정되어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시장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자,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금리 시장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 주세요. 자, 시장 반응 볼까요? 한국에서 삼성 SDI가 1.2% 하락, 포스코홀딩스 0.9% 하락.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죠. 이는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낮은 CPI는 증시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CPI 투자자들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요?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소식. 돈나무 원리 수익률 27%. 돈나무 원리가 27%로 돌아왔네요. 캐시우드의 운용 기술주 ETF가 코인을 집중 투자에 큰 성과로 나타내줬네요. 어떤 코인이나 ARK ETF를 운용하는 캐시우드가 올해 누적 27%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주, 테크주 투자 전략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변동성은 큰데 장기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 성장에 관련된 정보에 투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증시 반응 볼까요? 테슬라는 4.1% 급등, 한국에서는 LG화학 2.3% 올랐네요. 캐시우드 투자 전략이 고위험 고수익이 특징이죠. AI와 전기차 섹터는 여전히 뜨거운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공연주, 예를 들어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돈나무 원리의 선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분기 소비 4년 만에 최고치. 3분기에 소비가 폭발하고 있네요. 소비 판매 기대감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에요. 매수와 유통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재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경기 민감 업종의 변동성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유통과 패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증시 반응 볼까요? 현대백화점이 2.8% 상승, 신세계는 1.9% 상승, 반면에 롯데쇼핑은 0.4%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심리 회복이 유통주와 소비재주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관련주, 예를 들어 쿠팡이나 네이버 셰핑 같은 종목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세와 금리 인상 이슈가 소비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소비주 랠리 놓치지 말고 지켜보죠. 자,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부터 소비주 랠리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요. 정리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